강주대학교는 내 청춘의 절반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저는 아직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뭐가 돼 있을지, 20년 후에 뭐가 돼 있을지, 꿈을, 인생의 목표를 우리 강주대학교 후배들이 꼭 세웠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광주대학교 여러분. 오늘 자랑스러운 광주대인 진행을 맡게 된 최지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김아연입니다. 지민 선배. 오늘은 평소랑 배경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여기는 바로 남구청입니다. 사실 오늘은 광주대학교와 남구청 둘을 이어주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시는 분을 만나러 왔어요. 바로 광주대학교 문해창작과 92학번 선배님이자 2000년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신 분, 그리고 현재는 남구청을 이끄는 김병래 남구청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혹시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주대학교 출신 강주 남구청장 김병래입니다. 강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국회의원이셨던 우리 남구의 국회의원 강훈태 국회의원 비서관 또 보좌관을 거쳐서 또 이제 그분이 강주시장 할 때는 강주시청에서 또 직소민실장으로도 근무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나서 청와대 근무하고 나서 우리 남구청장 출마를 해서 2018년도에 한번 당선이 됐고요. 또 2022년도죠. 이때 재선에 당선이 돼서 재선구청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주대학교 출신입니다. 강주대학교 졸업했다는 걸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학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 문해창작과를 하시면서 또 경제학과도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문학을 좀 공부하고 싶어서 문해창작학과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나니 굉장히 중요한 경제학 쪽도 공부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하고 학사 편입을 하고 다시 강주대학교 경제학과에 들어가서 경제 쪽 공부도 했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청장님 SNS를 자주 보는데 글솜씨가 진짜 남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춤솜씨도 되게 남다르시고 학창 시절에 뭐 동아리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또 하신 게 있으신가요? 춤은 실력은 뛰어난 건 아니고요. 지금 요새 아내랑 함께 아침에 이제 우리 남구 체조협회 강진여 회장님이 있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셔플 댄스라고 요새 이제 유튜브 보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배웠는데 제 아내가 제 배를 좀 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던 거고요. 학교 다닐 때는 저는 여행을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유스 호스텔이라고 여행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대학 시절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수님이나 수업이 있으셨나요? 문해창작학과 우리 학과장님이셨는데요. 조태일 교수님이라고 국토라는 시를 써서 대한민국 문단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조태일 교수님 지금은 이제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멋졌어요. 제자들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제 가슴으로 안아줬던 분이시거든요. 수업 받다가 수업 중간에 선생님 교수님 따분해요. 그러면 야 그럼 다 야외에 나가지. 그래서 막걸리 좀 사봐. 그래서 이제 막걸리를 먹으면서 우리 또 문학 수업 했던 기억이 나고요. 본인 교수님 월급을 아마 학생들한테 거의 다 쓰셨을 겁니다. 그래서 맥주도 사주면서 그다음에 또 거기 문학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우리 조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교수님이셨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우리 이은봉 교수님을 비롯해서 신동영 교수님 비롯해서 문수도 교수님 다 많이 계시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경제학과 쪽으로는 우리 박준호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조준영 교수님도 많이 계시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는. 요새 저희 광주대학교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내에서 이런 커플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혹시 청장님 시대 때에도 이런 캠퍼스 내 커플들이 많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당연히 많았죠. 당연히 많았고 실은 저도 제 아내가 강주대학교 출신입니다. CC 캠퍼스 커플입니다. 어머니가 너 대학 졸업하면 너 신부감 못 구하니까 학교 다닐 때 신부감을 구해라. 그래서 그걸 이제 선배들한테 말했더만 선배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술대학교 앞에 가서
음대생을 사귀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악기를 메고 다니는 사람을 사귀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만 어렸을 때부터 예술을 하면 일단 집이 부유하다는 것이다. 그거 또 예술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마음이 풍성하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예술대학교 앞에 가서 쭉 지켜보고 있는데 바이올린 탁 메고 가는 제 아내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다. 변진섭 노래인가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할 때 청바지를 입고 딱 지나갔는데 청바지가 너무 잘 어울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눈에 저분이 나의 배필이 될 분이구나. 거기다 악기까지 메고 갔었잖아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성악 전공이고 바이올린은 부전공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주대학교가 또 이어준 인연이 그렇죠. 지금까지 강주대학교를 안 이어진 게- 갔으면 네. 제 아내를 못 만났고 제 아들들한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네들은 강주대학교가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를 못했다. 정말 인연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교내에서도 되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주대학교 총학생 회장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역임하셨을 때는 혹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강주대학교가 89년도부터 시작 굉장히 개방체제 대학에서 일반 대학 전환하는 과정을 굉장히 크게 발전을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 이제 김건희 사장님이 교수진만큼은 대한민국 최고 교수진을 모셔오겠다 해가지고 지금도 강주대학교 교수진이 훌륭하시잖아요. 전혀 아무 백도 통하지 않고 오로지 그 실력만으로 모시고 온 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는데 그때는 등록금 투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매년 총학생회하고 이제 그 학교 재단하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등록금을 가지고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올렸을 때는 몇 퍼센트를 올릴 것이냐.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이제 지금은 사라졌었어요. 그때는 이제 학교 정거농성이 들어갑니다. 정거하고 단식농성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때 총학생회장 돼서 삭발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단과대학 학생이 함께 삭발하고 총학생회 정거농성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단식농생을 들어갔거든요. 한참 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이제 꼭 총학생회장 이하 간부들을 만나겠다. 그럼 저는 먼저 그러면 등록금을 동교를 약속을 해주시면 만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뭐 이사장님 뵙고 우리 총학생 간부들 함께 가서 뵀죠. 근데 본인의 학교 설립에 대한 취지 쭉 이야기하시면서 그럼 학생들을 총학생회에서 원한다면 우리 학교가 등록금 동결을 하겠다. 강주 전남 지역 아마 전국에서도 아마 최초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참 해년마다 등록금을 올렸었거든요. 그때 등록금 동결을 해주시면서 단 그때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학교는 우리 훌륭한 교수진에 대해서 운영이 된다. 교수진만큼은 너네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한 채 오차 없이 좋은 교수님들 모셔올 테니 믿고 좀 좋은 학교 함께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학창 시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시대의 참된 리더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상장들도 엄청 많은데 들어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때의 경험이 네. 지금의 구정 업무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우리 기아 타이거즈 잘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타자가 이렇게 볼을 고르는 송구안, 송구안이 좋아야지 이렇게 진루율이 출루율이 좋지 않습니까? 사람도 역시 선인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잘 보고 적재적소에 잘 기용하는 사람, 그 사람의 능력을 알아보고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기용하는 사람이 최고 훌륭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총학생회장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후배들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이 후배들이 필요한 게 뭔지 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가 뭔지 그래서 적절하게 후배들하고도 그런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아마 그때부터 길러진 이런 습관들이 구청장 하면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구청뿐만 아니라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러 행사장을 누비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들을 사로잡는 청장님만의 비법이 있으실까요?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우면서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저는 단체장이라 저한테
하소연하시거나 또 이야기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귀찮아라 하고 뭐 하면 그러면 제가 구청장에 당선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남구 주민들을 대하니까 그것들이 좀 지금 좋은 또 분위기가 되고 또 좋은 지지를 얻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구청장님께 광주대학교란 무엇인가요? 광주대학교는 내 청춘의 절반이 스며 있는 곳입니다. 소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강원태 국회의원의 비서관 보좌관을 하고 시청에서도 근무하고 당에서도 근무하고 청와대에서도 근무하고 구청장 최선될 수 있었던 것은 강주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강주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면 제가 남구청장이 될 수 없었죠. 그래서 강주대학교는 내 청춘의 대부분이 보낸 곳이고 제 꿈을 키웠던 곳이고 강주대학교를 기반으로 돼서 저는 구청장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강주대학교 졸업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주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학 시절의 경험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후배들이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과 앞으로의 계획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옛날에 해주셨던 말씀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B, 버스, 태어나다. D, 데스,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C. C가 뭐겠어요? 초이스? 선택? 찬스? 행운? 저는 챌린저라고 이야기했죠. 도전. 초이스 선택의 순간, 그 다음에 행운의 시간도 본인이 도전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석사까지 하고 나서 구청장을 했지만 내 분야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도전을 하고 있고 도전을 하려면 그냥 무작정 어떻게 도전하냐, 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꿈을, 인생의 목표를 우리 강주대학교 후배들이 꼭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년 후에 나는 뭐가 돼 있을지, 20년 후에 내 뭐가 돼 있을지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 내 최종적인 꿈, 나는 강주에서 최고가 하는 기업인이 될 것이다. 나는 강주에서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한테는 무한한 기회가 있습니다. 무한한 시간이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대신 꿈을 명확히 가져야 됩니다. 자기의 꿈을 세우고 나서 저 꿈을 위해서 나는 오늘 뭘 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1년 후에 뭘 하고 있을지, 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10년 후에 그 꿈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을지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내일 뭘 해야 할지 생각이 날 겁니다. 오늘 김병래 남구청장님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뜻깊었는데요. 여러분도 즐거우셨나요? 광주대학교의 자랑스러운 선배님을 통해 남구와의 특별한 연결고리를 새롭게 발견한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신 김병래 남구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열정과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신 청장님 덕분에 저희도 열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교 화이팅! 남구청 화이팅! 화이팅! 우리 후배님들 화이팅! 화이팅! 참 김동진 총장님 사랑합니다. 화이팅!